자, 오늘 보니까요. 국민의힘에서 김준혁과 지금 조상호를 고발을 했습니다. 예. 참 이게 조상호 참 땡큐예요. 이거 뭐 거의 또 기름을 뿌려준 거 네,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이 기름을 뿌려줬는데, 자, 지금 일단 이 사법적인 일단 뭐 대응을 한 것 같고, 오늘 다시 이제 지금 이대에서도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꽤 이 문제가 지금 여성계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 젊은 분들을 특히 민주당이 그동안 여성 쪽에 좀 지지가 많았잖아요. 예, 여성 네. 그렇죠. 남녀 그 성별로 보면요, 민주당 지지도가 남성보다는 여성 쪽에서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. 이게 완전히 이제 역전, 네. 완전히 역전으로 완전히 유턴했습니다. 네. 그래갖고 오늘 보니까요, 이제 그 이화여대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황실, 네. 예, 황실 그 무슨 보존협회인가 예, 있잖아요. 황실 보존협회. 예, 황실 문화. 네. 뭐 그런데 또 심지어 이제 그 이용수 할머니 등 그 위안부 단체 네. 뭐 이런 데에서 지금 거의 뭐 그다음에 여성단체 협의회 이 여성단체 협의회가요 거기 보면 뭐 간호사 그 직역별로 다 있어요. 네. 소속돼 있는 간호사 단체 뭐 미용사 단체 무슨 단체 회원이 500만 명 500만 명 됩니다. 근데 어제 그 여성 단체 협의회죠. 네. 거기 그 회장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보수 진보 이렇게 그런 접근이 아니고 네. 이건 뭐 여성을 뭘로 보는 거냐.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우리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이 언동 아니겠느냐. 네. 단단히 화가 나셨더라고요. 네. 제가요, 근데 보니까 왜 이재명이 이 김준혁을 공천을 고집했던가 그 이유가 있었어요. 아, 뭐였죠?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김준혁이 그 이재명의 우상화에 굉장히 선봉했었습니다. 그렇죠. 자, 이게 이제 이재명이 정조와 같다. 또 어떤 그 강연장에서는 그 집 앞에 있는 200년 된 소나무의 전기를 받았다. 그리고 조선시대 정여립을 지금 환생이다.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재명이 지난번 이제 그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? 그랬더니 김구 선생이 다시 환생한 것이다.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? 거의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뭐 나뭇잎을 타고 다리를 건너고 골프를 그렇죠. 치는데 뭐 넣었다 하면 홀인원이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지금 그를 김준혁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완전히 조선 시대의 혁명가 정조 뭐 정여립 그다음에 뭐 김구 뭐 여기를 닮았고 집 앞에 있는 소나무에 200년 전기를 받아 타고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야, 싹 북한 수준이네. 딱 북한 수준이에요. 예? 근데 북한에 보면 뭐 김일성 장군님께서 뭐 나뭇잎으로 돛담배를 만들어갖고 어떻게 해갖고 뭐를 하시고 그 수준이에요, 그 수준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이 김준혁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천을 줘서 자기 우상화에 앞장서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.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이유고. 근데 또 이 김준혁이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난번에 이제 부산 피습 그 당한 거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당시에 그 피습을 당했을 때 의사들을 비난했습니다. 그때 이제 의사들이 왜 부산 의료원에서 안 받고 왜 서울로 갔느냐 이걸 많이 비판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랬더니 생명을 존중하려는 게 아니라 권력을 얻겠다는 것이다. 미친 나라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. 이 대표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연동됐다. 여기에 더해 의사들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랬더니 진행자가 놀라갖고 뭐예요? 그 사람들은 의사들은 왜요? 했더니 생명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얻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. 미친 나라다. 이상한 나라고 미친 나라다. 아니 미친 나라에 왜 국회의원 되려고 그래요? 그러니까요. 본인이 왜 미친 나라에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는 거죠? 이제 의사들까지도 저렇게 비난하고 있어요. 이 양반은 그러니까 뭐 이재명의 털끝까지 건드리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. 백범 김구란 위대한 지도자를 암살한 사람들의 음모들이 오늘날 이 대표를 죽인 세력과 개를 같이 하고 있다.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야, 저 정도면 완전히 뭐. 그러니까 완전 이재명의 신격화에 이 앞장서 있다 보니 지금 이 김준혁을 못 자르는 겁니다. 저렇게 제가 아까 우리 트렌드 좀 보여드렸잖아요. 지금 김준혁, 양문석의 지금 검색량이 높아지고 이게 됐다는 게 그만큼 다른 지역에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저 여론 자체가. 그러니까 이제 소탐 대실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요. 아이고 뭐 양문석이 지금
그 안산에서 정상적인 선거 운동을 못 하고 있잖아요. 네. 김준혁도 이제 저 사건 터진 다음부터 그렇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아이고 뭐 그래봤자 이게 얼마나 퍼지겠어. 아주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걔들만 거기서 떨어지고 뭐 그래도 크게 보면은 우리가 괜히 이거 공천 취소하고 그러면 전체 대화가 흔들릴 수 있어갖고 아니야 최악의 경우 그냥 걔들만 그 지역구에서 떨어지는 정도 아니겠느냐. 데미지 컨트롤이 충분히 될 수 있다. 이런 판단을 가지고 저렇게 공천 취소가 아니라 공천 유지로 개기는 거예요. 지금 속된 말로. 그런데 이게 지금 구글 저 트렌드 검색량을 보듯이 이거는 이미 전국적 핫 이슈가 돼 있다. 선거판을 뒤흔들 것이다. 참 이게요 또 이제 이게 조상호가 또 이제 네. 등장했지 않습니까? 사실 몇 주 했다. 네. 이렇게 어제 저 MBN 저희가 어제 방송에 소개해 드렸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정말 이 잘못 아는 게 뭐냐면 저 당시에 이 1948년도에 낭랑클럽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. 맞아요. 그때 이게 왜 만들어졌나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보니까 옛날에 막 미군들하고 하면 우리가 기생들이라는 분들이 가서 접대하고 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보기가 안 좋았던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미국처럼 파티 문화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. 그럼요. 미군들이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. 그러면 당시에 이제 김한란 총장하고 이제 그 모윤숙 시인하고 이 사람들을 시켜서 이 클럽을 하나 만들어서 영어가 되는 여성들을 좀 모집을 해서 그렇죠. 이걸 이제 이 사교 클럽을 만들자.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이제 낭랑 클럽이라는 걸 한 150명 되는 영어가 되는 이제 이분들로 만들어졌어요. 이게 이제 운영이 됐는데 이게 이분들이 뭘 했냐면 그때 이제 그 이런 게 보도가 되면서 이게 호스티스 이런 걸로 돼 있는데 호스티스라는 게 영어로는요. 이 기본적으로 뭘 주최한다는 뜻이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걸 파티를 주최하는 현대적 의미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. 조상호는 아이 그러니까 접대하는 것처럼. 저기 룸살롱식으로 조상호는 콩글리시 룸살롱식으로 호스티스 하면은 뭐 술집 접대부. 근데 파티를 그 주최하는 이 사람이 남자일 경우는 호스트고 네. 여자일 경우는 호스티스 아닙니까? 그런 거죠. 근데 문제는 바로 이 낭낭클럽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승인을 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정부 예산을 줬다고 합니다. 정부 예산을 주고 프란체스카 여사도 여기에 동의해서 했고. 왜 민간 외교니까. 그러니까 이저 낭낭클럽에서 미군들하고 이렇게 이제 뭐 어떤 이 파티나 이런 거 하잖아요. 중요한 정보를 다 거기서 사실 가져왔대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당시에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머리가 좋은 게 그런 거를 우리가 미군 쪽 움직임이나 이런 그 정보들을 여기서 했고 그래서 미군 CIC라고 이제 미군 첩보대가 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. 여기 정보가 새는데 어디서 새냐 봤더니 여기서 많이 샌다. 라는 거를 이제 당시에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보고서가 미국의 한 지방지에다가 이제 게재된 바가 있어요.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성접대를 했다라는 뇌피셜로 확대 해석을 해서 저런 짓을 벌인 겁니다.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저기 이제 그 김준혁 같은 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비위를 맞추고 미국의 꼬붕이다, 네. 앞잡이다. 그래서 상전이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여성들을 성상납시켰다. 뭐 이거 아니에요 네네. 지금. 근데 김일성이 스탈린, 소련의 꼭두각시였다. 이건 200% 진실입니다. 역사적 진실이에요.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의 관계는 그렇게 아주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. 특히 네. 미 군정청이 있지 않습니까? 여기 하지 중장이라든가 그거 보면요. 여러분들 시대극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승만 대통령과 여기 군정청 하지 중장과 막 언쟁을 벌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오히려 저 미국 국무부 이런 데하고는 관계가 좀 그나마 좀 됐어요. 네. 뭐 이렇게 소통이 좀 되고 그런데 여기 군정청 이 사람들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이게 사실상 그 정부 역할을 했던 거 아닙니까? 상당히 불편한 관계였어요. 네. 상당히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한국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네. 그런 거를 이런 민간 외교를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하자. 그게 주 목적입니다.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당시에 이 낭낭 클럽이 꽤 큰 성과를 얻었고 특히 이 낭낭 클럽의
전문가인 이 최종고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낭낭클럽은 영어 소통이 가능한 고학력 여성들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바르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인데 이 성접대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. 라고 아주 못 박았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지금 오늘 고발을 했고 참 이 조상호가 참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럼요. 네. 네, 조상호 큰 역할 했습니다. 한번 한 방 더 해라. 조상호는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.